쇼뱅의 죽음. 알퐁스 도데. 내가 처음 그 사나이를 만난 것은 8월의 어느 일요일 기차 소기에서인데, 당시 서보 사건이라 불리던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곧 그를 알아보았다. 귀는 훤칠한데 바짝 마르고 머리는 반백이며 얼굴은 붉고 매부리 코에 둥그런 눈에는 언제나 노기가 서렸고, 한편 구석에 앉은 훈장을 단 신사에게만 친절을 보여주었다. 이마는 얕고 좁아 고집통처럼 보였다. 같은 생각이 같은 장소에서 쉴 새 없이 작용하는 까닭에 굵은 주름살이 하나 생긴 듯한 그러한 이마였다. 그의 태도에는 순진하며 아직도 군국주의적인 면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프랑스국, 프랑스기라고 혀를 굴리며 R자를 발음하는 지독한 모양을 보고 나는 쇼뱅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틀림없이 쇼뱅이었다. 단장을 휘두르고 주정뱅이처럼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맹목적이며 난폭한 미치광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제스처를 쓰고 손에 쥔 신문으로 퍼르시아 군대를 쳐부수고 베를린으로 행진에 들어가는 판에 박은 쇼뱅이었다.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든가 화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있을 뿐이다. 어쨌든 전쟁이 필요하다. 우리 편에서 전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쇼뱅? 프랑스는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쇼뱅은 몸을 고추 세우면서 말했다. 그리고 치키 올린 그의 콧수염 밑에서 튀어나오는 R은 자창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을 성가시게 구는 우둔한 인물이었다. 언제나 그 이름을 들추어내서 웃음 명물로 만드는 모든 조선화 유행가를 나는 얼마나 잘 알았던가. 그날 처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 사나이를 피하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러나 이상한 운명으로 그를 또다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라몽 씨가 의원들에게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성스럽게 알리던 날 상원에서였다. 노인들이 떨리는 환성이 오를 때 프랑스 만세 하는 굉장히 큰 소리가 방청석에서 났다. 나는 장막 밑에서 쇼뱅이 커다란 팔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 얼마 후에 오페라에서 그를 보았는데 그는 지라르댕의 전용 좌석에서 독일의 라인을 부르라고 요구하더니 그 노래를 아직 모른다는 가수에게 그렇다면 독일의 라인을 점령하는 것보다 노래를 배우는데 더 시간이 걸리겠군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 다음부터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어디서나 그를 만났다. 큰 길 작은 길 할 것 없이 골목골목에서 벤치나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북소리나 휘날리는 국기나 마르세유즈 속에서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여송년을 나누어주고 야전병은 부대에 박수를 보내면서 상기된 얼굴로 군중을 위압하는 미치광이 같은 쇼뱅의 모습이 보였다. 너무나도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대고 밀어젖히는 까닭에 60만 파리 시민이 모두 쇼뱅 같아 보였다. 이 견딜 수 없는 환상에서 도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창문까지 굳게 닫고 파묻히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센부르, 휘르바흐의 패전에 뒤이어 계속되는 불행으로 서글붙은 8월이 끝없이 길고 긴 악몽, 열띠고 고통스러운 여름의 악몽 같았는데 어떻게 집에만 처박혀 있겠는가. 전황 뉴스와 게시판을 찾아 싸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가스등 밑으로 초조하게 움직이는 불안한 사람들 속에 끼이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그러한 밤에도 나는 쇼뱅을 만났다. 그는 그대로의 군중을 헤치고 다니면서 묵묵히 말없는 군중에게 희망에 찬 좋은 소식을 길게 늘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을 확신하며 비스마르크의 백흉갑 기병은 최후의 한 명까지 분실했다를 몇십 번이나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이상한 일은 이제 쇼뱅은 그다지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가 하는 말은 나 역시 한마디도 신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재미있었다. 그가 전혀 맹목적이고 광적으로 오만했고 무지했지만 그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덩이 같은 생생하고도 끈질긴 힘이 있었다. 몇 달이나 계속된 긴 포유와 개 먹이 같은 빵이나 말고기를 먹고 지낸 무서운 겨울에는 그 불덩이가 우리에게 필요했다. 파리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리라. 쇼뱅이 없었더라면 파리는 일주일도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다. 트롯이 당시 파리 방위사령군은 말했다. 프러시아군은 그들이 원할 때는 입성할 것이다. 하지만 쇼뱅은 그들은 못 들어온다고 말했다. 쇼뱅에게는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트롯이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쇼뱅은 무엇이나 믿었다. 그는 공포된 계획을 믿고 바젠 장군도 반격도 믿었다. 매일 밤 그는 에탕프 쪽
샹지군의 포성을 듣고 간간히 후방 회데르브 휘하 저격 보병의 총성을 들었다. 그런데 더욱 불가사의한 일은 우리에게도 그 포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그런 정도로 이 우직한 영혼의 혼은 우리들에게 침투되었다. 선량한 쇼뱅, 흐리고 눈 내리는 날 비둘기들의 작고 흰 날개를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는 것은 영락없이 그였다. 강베타, 이 강베타는 프랑스의 정치가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 독일 항쟁파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베타가 우리에게 과대망상적인 웅변을 보내왔을 때 구청 문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통렬하게 그를 반박한 것이 쇼뱅이었다. 12월의 추운 밤 고깃간 앞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을 때면 쇼뱅도 충직하게 그 줄 속에 끼어들었다. 그리하여 그의 덕택으로 이 굶주린 무리는 웃고 노래하며 눈 속에서 윤물을 출 원기를 갖게 되었다. 르롱라 물러서라, 프러시아군이 로렌을 지나가게 라고 쇼뱅이 노래를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밑창이 나무로 된 신으로 박자를 맞추고 모직 두근 밑에 창백하고 불쌍한 얼굴들은 잠시 건강한 홍조를 띄었다. 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드루오가 앞을 지나다 보니 불안한 표정의 군중이 구청 주변에 묵묵히 모여 있었다. 그러자 차도 없고 불도 없는 이 넓은 파리에 쇼뱅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나왔다. 아군은 몽트르트 고지를 점령한다. 일주일 후 파리는 함락되었다. 그 후 쇼뱅은 오랜 간격을 두고 나타났다. 두세 번 대로에서 나는 그가 몸짓을 하면서 보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락자들의 파리는 옛날의 즐거움을 되찾으려고 애탔고 노동자들의 파리는 분노를 품었다. 가엾은 쇼뱅이 아무리 그 긴 팔을 휘둘러 봐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그가 나타나면 흩어져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귀찮은 녀석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간첩하고 내뱉었다. 그러자 폭풍의 날이 왔고 붉은기, 코뮌, 파리는 무례한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쇼뱅은 의심을 받게 되어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원주 습격의 날 그는 분명히 방돔 광장 한편 구석에 있었을 것이다. 군중 속에 섞여 있었을 것이다. 무례한들은 그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어이 쇼뱅! 그리고 원주가 넘어갔을 때 사령부의 창 옆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프러시아 장교들은 하하하 쇼뱅군 하고 조소하면서 술잔을 들었다. 5월 23일까지 쇼뱅의 생사는 알 길이 없었다. 지하실 창고의 한 구석에 엎드려 프랑스군의 포탄이 파리의 지붕 위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엾은 사나이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마침내는 어느 날 폭격이 오가는 사이로 그는 나섰다. 인적이 끊어진 거리는 한결 더 넓어진 것 같았다. 한편에는 대포와 붉은기가 바리케이트와 함께 위협적으로 서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뱅시엔 엿보병 2명이 벽에 기댄 채 몸을 굽혀 총을 겨누고 전진해 왔다. 베르사유 부대가 파리에 입성한 것이다. 쇼뱅은 가슴이 뛰었다. 그는 병사들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프랑스 만세 하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앞뒤에서 나는 총성 속에 사라졌다. 무정한 오해로 인해 이 불행한 사나이는 쌍방의 원한의 표적이 되어 집중 사격을 받았다. 표적이 없는 도로 한가운데서 그가 구르는 것이 보였다. 이틀간 그는 두 팔을 뻗은 채 무기력한 얼굴로 방치되었다. 쇼뱅은 내란의 희생자로서 그렇게 죽었다. 조국을 사랑한 프랑스 최후의 사람이었다.